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굶주린 아이들을 안고 떨던 그 겨울밤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치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고통은 하나도 잊히지 않는데 정작 당신은 모든 걸 잊어버렸으니까요.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71세의 김영희 씨는 오늘도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고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남편 박철수는 사업 실패 후 모든 빚을 아내에게 떠넘긴 채 친구의 아내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때 영애 씨의 나이 41살, 아들은 고등학생, 딸은 중학생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어린 딸이 물었을 때 영애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2억 원의 빚과 텅 빈 통장, 그리고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고 영희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자며 20년을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등은 굽었고 손은 관절염으로 뒤틀렸으며 심장은 과로로 약해졌습니다. 5년 전 영희 씨는 우연히 교회 봉사활동을 통해 요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요양보호사들은 그녀를 반겼고 영희 씨는 성실하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입소하신 분이에요. 치매가 심하셔서 가족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대요.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애 씨가 복도 끝 방으로 다가갔을 때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영애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 귓불의 모양, 그 어깨의 각도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박철수,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그의 눈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영애 씨를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사자예요. 할아버지 돌봐드리러 왔어요. 영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이 순간 그녀는 분노가 아닌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영희 씨는 매일같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오직 박철수만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영희 씨 가족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돌보시다니. 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 할아버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 함께 살던 여자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암이었다는데 그 여자분 자식들이 박 할아버지를 여기 버리고 간 거예요. 자기 엄마도 아닌데
왜 돌봐야 하냐면서요. 박할아버지 친자식들도 연락이 안 된대요. 영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친구의 아내와 도망쳐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그 여자도 떠났고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이곳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키운 자식들은 효자, 효녀가 되어 매달 용돈을 보내지만 철수가 함께 도망친 그 여자의 자식들은 그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영애 씨가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대신 해준 복수였죠.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아, 당신은 참 착한 분이시네요. 매일 저를 돌봐주시고. 철수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에게 물 한 잔과 약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철수는 의심 없이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단순한 치매약이 아니었습니다. 영애 씨는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 약들을 조합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강한 항히스타민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소화제, 변비를 유발하는 철분제를 번갈아 가며 먹였습니다. 어떤 날은 과하게, 어떤 날은 부족하게, 규칙적이지 않게 말이죠. 며칠 후 철수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졸려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간호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영애 씨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정작 간호사에게는 할아버지가 요즘 밤에 잘 주무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밥맛이 없었고 변비로 화장실에서 고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철수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영희 씨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다들 그래요. 견디셔야 해요. 견뎌야 한다고요? 30년 전 영희 씨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아이들 손을 잡고 숨을 때 누가 그녀를 도와주었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얼어붙은 길을 걸어 청소 일을 하러 갈 때 누가 견디라고 위로해 주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수도 혼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결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때리거나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했습니다. 더 자주 웃어주었고 더 많이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세요. 요양보호사들이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할머니만 찾으세요. 할머니 없으면 밥도 안 드시려고 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더 자주 와야겠네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치매는 더 심해졌고 몸은 더 야위었으며 정신은 더 혼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희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희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사이예요. 영희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철수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만약 그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면, 영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30년의 고통을
굶주림을, 모욕을, 외로움을 용서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철수는 또다시 영희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역시 치매는 그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영희 씨를 불렀습니다. 영희 씨, 박 할아버지께서 영희 씨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급여도 드리고 정식 요양보호사로 채용하고 싶은데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철수를 돌보는 것,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말이죠. 네, 좋아요. 그렇게 영희 씨는 이 요양원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는 공식적으로 그녀가 전담하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밤 근무 때였습니다. 철수가 악몽을 꾸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영희야, 미안해. 영희 씨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철수는 그제야 진정하고 잠들었습니다. 영희 씨의 손길에 안정을 찾은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신이 버린 아내의 손길로 위안을 받다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같이 철수를 돌봤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아기였던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철수를 살려두는 것, 그가 매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내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희 씨의 복수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영희 씨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아들이에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내게 아들이 있었나? 그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오지 말걸. 그는 10분도 채 있지 않고 떠났습니다. 영희 씨가 지켜본 친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데 누구였을까요? 중요한 사람 같았는데. 영희 씨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몰라요.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더 오래 있었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네요. 영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버린 아내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먹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영희 씨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정원에서 영희 씨는 철수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시켰습니다. 할아버지, 날씨 좋죠? 네, 좋아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멈춰 섰습니다. 행복하다고요? 당신이 행복하다고요? 할아버지, 영애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혹시 영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희, 영희. 그는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누구였더라? 중요한 사람, 미안한 사람. 영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미안해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요. 뭐라고요? 철수가 물었지만 이미 그 순간의 기억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되었다. 복수는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다. 오히려 쓰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30년의 고통이 1년의 복수로 갚아질 리 없으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소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여자 어르신이에요. 치매가 심하신데 가족들이 다들 연락을 끊었대요. 이름이 뭐더라? 아, 박순자 씨. 영애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순자. 그 이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남편과 함께 도망쳤던 그 친구의 아내,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순자 씨가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아세요? 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박철수 씨와 오래 동거했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간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박순자 씨는 아직 살아계시네요. 다음 주에 입소하신대요. 영희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고요? 그 여자가 다음 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구급차가 요양원 앞에 섰고 휠체어에 탄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몸, 텅 빈 눈빛, 바로 박순자였습니다. 영희 씨는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그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영희 씨의 남편을 유혹할 만큼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비참했습니다. 영희 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박순자 씨 방이에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 요양보호사 김영희예요. 순자는 영애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자 씨,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영애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철수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30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요양원에 자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영희 씨는 그날 저녁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요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여기가 가장 편해요. 원장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도 영희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철수와 순자의 방을 번갈아 가며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도 30년 전 함께 도망쳤던 상대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그들에게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돌려줄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 씨는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철수를 돌보고 순자를 돌보고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돌봤습니다. 누구보다 친절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감탄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하지만 영희 씨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철수와 순자를 정원에 함께 앉혀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다며 모든 것을 버렸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날씨 좋죠? 함께 계시면 좋겠어요.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세상이 이미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요. 철수는 아들에게 버림받았고 순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억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존엄을 잃었습니다. 반면 영희 씨는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직장에서 존경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요. 대신 그들을 잘 돌보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벌을 받았고 영희 씨는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도 멈출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석 달 후 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영희 씨의 손을 잡고 말이죠. 고맙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애 씨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안치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희 씨는 비로소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방되어서였습니다. 6개월 후 순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그리고 영희 씨의 손을 잡고 말이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마지막 순간 희미하게나마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한 건지 무엇이 미안한 건지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 씨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순자의 장례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영희 씨만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를 모두 치른 후 영희 씨는 요양원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장은 아쉬워했습니다. 영희 씨, 왜요?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영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편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냈거든요.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영희 씨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철수가 있던 방, 순자가 있던 방, 그리고 자신이 수없이 걸었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영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일 그만뒀어. 이제 좀 쉬려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요?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하지만 영희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돈 있어. 그동안 모아둔 것도 있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71세의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굽은 등도 뒤틀린 손도 약한 심장도 모두 그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겼어. 영희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겼어. 그날 밤 영희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이 떠나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철수가 집을 나갔다. 2억 원의 빚과 두 아이만 남겨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 무섭다. 너무 외롭다. 영희 씨는 천천히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페이지에 고통과 눈물,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4시간밖에 못 잤다. 몸이 너무 아프다.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울었다. 내 잘못이다. 빚쟁이가 또 찾아왔다. 숨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영희 씨는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철수도 순자도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봤을 뿐이다. 세상이 대신 벌을 내렸고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3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그 무게가 사라졌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나만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이겼다. 나는 살아남았다. 다음 날부터 영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 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존경해요. 어느 봄날 영희 씨는 철수와 순자가 안치된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패 앞에 서서 영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난 자유예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영희 씨는 돌아서서 납골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영희 씨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영희 씨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야. 세상은 힘들고 사람들은 때로 잔인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기게 돼 있어. 그게 인생이야. 영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는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철수와 순자는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기억도 심지어 존엄까지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의 사랑,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라고. 하지만 영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요. 상대가 무너질 때 자신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상대가 잃을 때 자신은 더 많이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말이죠. 영희 씨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이제 영희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햇살을 받으며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미소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생각합니다. 저 할머니는 참 행복해 보이시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30년의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낸 놀라운 힘을 말이죠. 영희 씨의 자식들은 가끔 묻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는 왜 안 하세요? 영희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수도 순자도 그 배신도 그 고통도 이제는 영희 씨의 인생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넘어섰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씨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석양 같구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
이제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고 있어. 영희 씨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수와 순자에 대한 최후의 복수였습니다. 30년 전 영희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영희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해냈어. 그리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영희 씨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은 길고 때로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남으세요.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고 최고의 승리입니다. 당신이 웃고 있을 때, 당신이 행복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절망의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지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국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영희 씨는 살아갑니다. 웃으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30년 전 그녀를 버린 사람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죽었지만 영희 씨는 모든 것을 얻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세상의 공평함입니다. 때로는 늦게 오지만 결국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영희 씨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영희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고 최고의 승리입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영애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께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의 시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